에디슨의 축음기. 이 과학은 역시 과학기술 지문은 똑같아. 여기는 축음기가 뭔지, 축음기를 구성하는 게 뭔지, 축음기의 원리가 뭔지 또 이거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문단 봐라. 저 에디슨의 축음기는 1877년 에디슨이 발명한 중계 전신기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대. 축음기가 중계 전신기하고 연관이 돼 있대. 전신을 받고 그것을 저장했다가 다시 전송하는 이 발명품의 핵심 부품은 전신 부호를 기록하기 위해 목적이지 종이에 밀랍을 먹인 다음에 만든 회전 원판이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전신을 받고 저장했다가 다시 전송하는 이 발명품의 핵심 부품은 전신 부호 기록기, 종이에 밀랍을 먹인 것. 원반이 회전하면 그 위에 철필이 신호에 따라 움직이며 밀랍 표면에 홈을 만들었고 그것을 뒤집어 돌리면 홈이 돌기가 바뀌고 철필이 돌기를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꿔주게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종이에 밀랍 먹인 다음에 회전시키면서 전기 신호에 따라 홈을 만들고 그걸 뒤집어 돌리면은 홈의 돌기가 바뀌게 되고 반대로 해서 전기 신호로 다시 바뀌게 돼. 그럼 이게 처음에 전기 신호를 줬다가 나중에 전기 신호로 바꾸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가 딱 홈에다가 만들었고 여기까지가 과정이야. 만드는 과정. 그리고 다 만든 거야. 뒤집어서 돌리면 반대 역순으로 되겠지.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에디슨은 이 장치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원통 표면의 소리를 저장하고 거기에 저장된 소리를 저장하고 난 다음에 거꾸로 재생하게 하는 장치를 생각해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계 전신기가 없었으면, 즉 우리가 전보치는 전신 있잖아. 이게 없었으면 축음기도 없었겠네요. 원리가 비슷하니까. 자, 완성된 축음기는 첫 번째 수화장치, 기록장치, 재생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알아도 이거 외워도. 첫 번째 수화장치, 기록장치, 재생장치. 또 나오네. 그림은 이 축음기의 수화장치와 기록장치를 보여준다. 수화장치와 기록장치. 수화장치는 짧은 관으로 한쪽 끝에 소리가 들어갈 수 있게 열려 있고 다른 쪽 끝은 매우 얇은 금속판에 덮여 관으로 들어오면 금속판이 진동하게 돼 있다. 첫 번째 수화장치. 자, 이 금속판의 중앙에는 작은 강철핀이 바깥쪽으로 부착되어 있어서 금속판이 진동하면 함께 진동한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 뭘 찾냐면 수화장치의 짧은 관. 그럼 짧은 관은 여기 있지, 여기. 맞지, 그지? 그리고 뒤에도 있어, 여기. 한쪽 끝은 소리가 들어갈 수 있게 열려 있고요. 다른 쪽 끝은 매우 얇은 금속판에 덮여있는 소리가 관으로 들어오면 금속판을 진동하게 되고 그러면 중앙에 작은 강철핀이 바깥쪽으로 부착되어 있어서 금속판이 진동하면 함께 진동한다. 그러니까 소리가 들어가면 진동하게 되고 진동하면 금속판을 울리고 이 금속판이 밖으로 나와 있는 작은 금속판과 한 몸이니까 같이 울리고.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 이게 수화장치고요. 두 번째 기록장치는 원통인데 노쇠로 만드는데 원통의 둥근 옆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한 가닥의 V자 모양의 홈이 나선 모양으로 파여 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 기록 장치를 구성하는 원통은 노쇠로 만들었고 원통의 둥근 옆면에 한쪽 끝에는 다른 쪽 끝까지 한 가닥의 V자의 홈이 파져 있고 이게 지금 기록 장치인 걸 것 같은데 이거 말하는 거지, 그지? 이 원통의 중앙을 관통하는 회전축은 이 관통하는 게 회전축이야. 이게 수평으로 놓여 있는 상태에서 양쪽 끝 부분에 베어링으로 지탱된다. 원통의 V자 홈에는 수화장치의 강철핀의 끝이 근접해 있다. 강철핀 회전축에는
표면에 나선이 깎여 있고 나선 배열이 끼워져 있어서 회전축이 회전하면, 자, 회전축이 회전하게 되면, 자, 그 말은 회전축이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축 방향으로 전진하게 된다. 축 방향으로 전진하게 된다. 자, 봐봐. 여기서 지금 회전축을 이렇게 회전시키면 얘가 감는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겠지. 이해되냐? 막 돌리면. 회전축의 한쪽 끝에는 핸들이 있어서 그것을 돌리면 원통은 고정된 강철핀 앞에서 회전하게 되면서 축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인다. 자, 지금 금방 얘기했던 거야. 부드럽고 탄성이 없는 금속인 주석으로 얇게 박은 원통 위에 감아주고 수화장치의 강철핀 끝을 주석박에 닿게 조정해 준 상태에서 수화장치의 관을에 말을 하면 핸들이 일정한 속도로 돌면서 수화장치의 강철핀이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원통의 V자 홈을 따라서 주석박이의 표면의 깊이가 변하는 홈을 만든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떠들게 되면, 그리고 이거 돌리면 여기에 홈이 생긴다는 얘기지. 자, 이때 말소리에 따라서 각기라는 형태의 홈이 주석박에 새겨진다. 아까 나왔던 그거야. 그 다음 문단. 소리를 재현하는 재생장치는, 세 번째 장치는 원뿔 형태의 금속 나팔이 있는데 넓은 쪽은 열려 있고 좁은 쪽은 팽팽하게 펼쳐진 종이로 막혀 있다. 이 펼쳐진 종이막을 중심에는 가벼운 용수철의 한쪽 끝이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대. 막의 중심에는 가벼운 용수철 한쪽 끝이, 용수철이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어가지고 용수철의 반대쪽 끝에는 끝이 뭉툭한 강철핀이 달려있다. 만약 강철핀이 진동하면 그 진동이 용수철을 통해서 종이막으로 전달되어 종이막이 진동하게 된다. 너네 있잖아. 이거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순서를 봐봐. 순서. 뭐가 순서냐면 강철핀이 제일 먼저 진동하는 거야. 강철핀. 그러면 용수철을 통해서 종이막으로 전달되는 거야. 종이막이 그 다음에 진동을 하는 거야. 이거 순서야. 알았어? 순서가 더 중요해. 소리를 재생하기 위해서 원통을 되돌려서 녹음하기 전에 원래 위치로 가져다 놓고 재생장치의 강철핀의 끝이 주석박에 만들어진 홈의 첫 부분에 딱 들어가게 하면 이제 맞춰놓은 거지. 핸들을 막 돌리면 홈을 따라 움직이면서 아까 했는데 전신기하고 똑같은 거지, 그치? 진동을 용수철을 통해 종이막으로 전달하게 된다. 그러면 소리가 원뿔형 나팔로부터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이때 녹음할 때보다 핸들을 빨리 돌리면 소리가 고음으로 바뀌고 느리게 들리면 저음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런 거야. 빨리 돌리면 고음, 느리게 돌리면 저음. 중심축의 핸들을 이제 거꾸로 한다는 게 홈에 녹음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재생은 이렇게 중심축을 돌리면 얘가 돌아가면서 저 핀을 움직인단 말이야. 빨리 돌리면 고음이 되고 천천히 돌리면 저음이 된다. 에디슨이 추궁기를 발명할 때 소리는 이게 뭐라고 썼어? 사물의 진동에서 나오며 소리가 닿는 물체는 진동을 일으킨다. 간단한 음향학적 지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 소리는 사물의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나오고 소리가 닿는 물체는 진동을 일으킨다.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지. 에디슨의 변별적 자질을 갖는 몸과 자음이 주석박의 강철핀으로 독특한 홈을 남기고 그 홈을 따라 강철핀을 진동시켰어. 그럼 원래 소리를 변별할 수 있도록 재생하게 된다. 이것은 당시 음의 감각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던 음향학자들의 눈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운 좋은 성취였다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기 추금기가 중계 전신기의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소리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거, 저장하고 거꾸로 재생하는 것까지 이 얘기 해놓고 원리 얘기해놓고 원리된다. 그런 원리를 이용했다는 거하고, 두 번째 추금기는 뭐로 구성됐다? 수화장치, 기록장치, 재생장치,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수화장치 설명했고, 기록장치 설명했고, 재생장치가 어떻게 재생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에디슨의 이 추궁기는 음향학자의 지식으로 본다면 음향학자들은 더 그 어려운 지식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에디슨은 그거 말고 그냥 소리가 진동하면 물체가 진동하면 소리가 나고 소리를 받으면 진동한다. 이거 하나 가지고 추궁기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문제 볼까? 에디슨의 추궁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전기를 이용하여 소리를 저장하는 장치다. 여기는 에디슨의 기록 장치는 사실은 그 핸들을 돌리는 거잖아. 여기서는 전기가 아니라 강철핀 거기에다가 주석박 그리고 거기다 흔적을 남겨서 소리를 저장했지 전기를 이용한 게 아니고요. 2번 전동기로 원통을 회전시켜 소리를 재생한다. 전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손으로 핸들을 돌린 거죠. 이것도 틀렸고 중계전신기를 개량하여 음질을 개선했다. 중계전신기의 원리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다고 얘기한 건 힌트가 됐다는 건 맞는데 이걸 뭐 개선해서 음질 개선한 거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소리를 물체의 진동으로 바꾸어 주석박에 새긴다. 이게 바로 기록장치를 말하는 거죠. 정답은 4번이네. 5번 강철핀을 V자 홈으로 만들어 소리를 원통에 기록한다. V자 홈으로 만든 다음에 V자 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원통에 주석박 요걸다가 흔적을 만드는 거, 홈을 만드는 거. 원통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죠. 자, V자 홈을 만들어 소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V자 홈에 소리를 기록하는 게 아니고 원통에다가 주석박 여기다 홈을 만드는 거죠. 그게 저장이죠. 정답은 4번. 2번 윗글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냥 보면 내용 그대로 에디슨은 중계전신기에 착안하여 추궁기를 만들었고 에디슨의 추궁기는 강철핀의 떨림, 종이막의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바꿨죠. 그 다음에 에디슨의 추궁기는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화장치에 얇은 금속막을 진동시킨다. 그래서 밖에서도 얇은 막에서 진동이 똑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4번 에디슨은 추궁기를 발명할 때 음의 감각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체는 소리를 내고 소리가 닿으면 진동을 한다. 진동을 하면 소리가 나고 소리가 닿으면 진동을 한다. 이거죠. 추궁기로 소리를 재생할 때 핸들 회전 속도를 올리면 고음이 된다. 아까 나왔던 그 부분이야. 이것도 4번이 틀렸네. 자,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A. 자, 기록장치에 대한 거야. 회전축은 양쪽 끝부분에 있는 나선 베어링을 지탱한다. 이거 구조니까 거기 앞에 나온 그대로 하면 돼요. 회전축은 표면에 나선이 깎여져 있고 거기다 베어링도 껴져 있다 그랬어. 회전축을 막 돌리면 축 방향으로 전진하게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양쪽 끝부분은 나선 베어링이 지탱하고 있죠. 맞았고 2번 핸들을 돌리면 노스의 원통이 조금씩 축 방향이니까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겠지요. 그 다음에 3번 강철핀이 사람의 말소리의 깊이가 다른 홈으로 그렇지 이게 소리가 달라지면 홈도 달라지는 거고 재생할 때도 다 그것에 맞게 차이를 내서 소리가 나는 거죠. 4번 한 가닥 V자 홈에 금속 원통을 나선 모양으로 감싸고 있다. 이것도 구조 중에서 나온 거야. 거기 보면 원통은 노쇠로 만들고 한쪽 끝에서 다른 끝쪽에 한 가닥의 V자 모양의 홈이 나선 모양으로 파여 있다. 그대로 나오죠. 자, 그리고 정답은 5번이 틀렸네, 그지? 원통에 담긴 주석박은 부드럽지만 탄성이 좋아서 저장 매체로 적절하다. 원통에 담긴 주석박은 부드럽긴 하지만 탄성이 적어서 그래서 소화장치를 조절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탄성이 없기 때문에 저장장치로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생각해봐. 홈을 만드는 것은 무른 금속이어야 되겠지? 탄성이라는 건 딱딱한 거잖아. 그럼 홈이 나오지 않잖아. 홈이 나와야지만 그 홈의 높낮이나 홈의 모양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차이가 날 거 아니야. 자, 여기 있다. 3번 봐봐. 사람의 말소리의 깊이가 다른 홈이 되는 거야. 다른 홈. 그러려면 이 홈이 파지려면 탄성은 적어야죠. 딱딱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정답은 5번이 그래서 틀렸다. 자, 그림 기억과 보기에 니은을 비교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스코트의 소리 자동 기록기. 이거는 소리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거야. 축음기는 소리를 재생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거 볼까? 자, 소리를 귓바퀴에서 우리 신체 귀, 고막을 거쳐 달팽이까지 전달하는 인간의 귀를 흉내낸 것으로 목표로 발명된 거고, 소리를 모으는 통시 끝에 방막 B가 팽팽하게 고정돼 있어. 그럼 방막을 중심으로 철필 D가 연결돼 있고, 철필 끝에 원통 A의 둥근 면에 닿아 있는데, 이 원통면에 끄름을 입힌 종이, 아까는 밀랍이었는데, 핸들 E를 일정한 회전 속도로 돌리면 통에 대고 말하면 통의 끝에 설치된 방막이 떨리면서 이 방막은 철필로 가고, 철필은 쭉 해서 그름을 입힌 종이에 호음을 내고요. 이때 흔적은 어떤 말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곡선으로 나타나니까 나중에 그름이 남는 흔적을 보고 소리를 연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럼 소리가 뭐 A, B, C, D 사람의 말소리가 다 다르게 그름에 남는 흔적이 다 다르게 나오겠지. 이것도 역시 기록 장치잖아. 축음기는 기록 다음에 재생하는 거고, 이거는 그 전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 기억과 보기의 니은. 자, 기억은 그럼 에디슨의 축음기겠네, 지금 축음기. 여기는 스코티의 소리자동 기록기라고 나왔죠.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소리를 기록할 수 있죠. 왜냐면 축음기도 기록을 해야 재생을 하는 거니까. 2번, 기억은 재생의 의도나 니은은 재생을 의도하지 않았겠지. 3번, 기억과 니은 모두 장치를 작동시킬 때 원통을 일정한 속도로 돌려야 되겠지. 그래야지 나서 V자 홈에 홈에 거기에 흔적이 남는 거잖아. 여기는 그름의 흔적이 남는 거고, 거기는 V자 뭐에 남는 거야? 거기 강철핀에 의해서 흔적이 남겠지. 축음기에는 방막에 강철핀이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주석박에 흔적이 남는 거지. 여기 흔적을 다른 말로 하면 홈이라고 해야지. 홈이 남겠죠. 이 홈하고 여기 나와 있는 흔적은 동일한 거죠. 됐지? 4번, 원통 표면을 따라 남겨진 흔적의 견고성은 기억이 니은보다 월등하다. 자, 기억과 니은 중에서 월등한 건, 자, 기억이 니은보다 월등하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는 주석박에다가 주석박에다가 흔적을 남기는 게 기억이고, 니은은 그름에다가 흔적을 남기는 거야. 그러면 어느 쪽이 견고할까요? 견고한 거는 기억이 더 견고하겠죠. 그름은 금방 지워질 수 있잖아.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말하는 소리를 진동으로 바꾸기 위해 금속판을 사용한다. 자, 정답은 5번이 틀렸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모두 말하는 소리를 진동으로 바꾸기 위해 금속판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말소리를 진동을 바꾸는 금속판을 사용하는 건 에디슨의 경우에는 사용하지만 여기는 금속판이 없죠. 스코티의 소리 자동 기록기에는 방막을 사용하죠. 방막. 그러니까 금속판을 사용하는 건 기억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축음기를 했다.